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9월 25일자로 울산 지역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거의 없는 도시 울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드디어 되었죠. 자, 징징거렸어요. 자, 가격 좀 올라라고 징징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제를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징징거려서 해제를 해준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 물량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주택가격 거품 비율 조사에 나왔어요. 울산광역시 11%밖에 안 됩니다. 울산 별로 아직까지 좀 떨어진 느낌도 들지 않죠. 근데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많은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울산은 거품이 별로 없다. 왜? 소득이 괜찮아요. 소득이 높은 편이다. 자, 그러면 규제 해제를 왜 해줬느냐? 이 많은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 2022년 아직까지 남은 분양 물량 많이 있었잖아요. 이건 부동산 R114에서 가지고 온 자료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분양이 많이 남아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 되었으면 분양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뭐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없어지죠. 가구원까지 같이 청약할 수 있으니까 한 집에서 두 개만 같이 청약을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다는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값 올라라고 분양해 준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정 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광역시 지역 몇 가구든가요? 뭐 18,000가구든가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10월부터 이어지는 남은 분양 물량들 막 밀어내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2 어떤가요? 많이 빠진 느낌 드시나요? 지난주보다 낙폭 확대되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수도권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전세 지수도 많이 빠진 걸로 나타납니다. 언론에서는 뭐 울산 지역 월세 뭐 없어서 못 구한다. 뭐 원룸 뭐 15만원짜리 뭐 40만원까지 치솟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반적인 아파트 월세 시세는 그렇게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짚어드렸어요. 매수 심리 보시면은 매도세가 매우 강해지고 있는 근래의 모습, 매수세는 없는 모습, 매도세만 강해지니까 전체적인 매수 우위 지수는 지금 12까지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0 이하는 가치 의미 없다. 40 이하는 가치 의미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숫자 노름 조금 바뀐다. 이런 것들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살펴보시면요. 매도 물량 연초 대비 한 15%, 뭐 15%가 채 증가하지 않은 모습. 하지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지금 뭔가 방향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 네, 살짝 들긴 합니다. 하지만 많이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세 물량은 연초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50%에 육박할 만큼 전세 물량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죠. 월세 물량도 아파트 일부 원룸의 월세 가격이 높아지는 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의 월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거의 4,000건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얼마 안 있으면 곧 있으면 뭐 2배까지도 올라갈 정도 임대 물량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거라는 기대는 접으시는 게 옳을 것 같다. 거래량 살펴보시면 최근 8월의 흐름 500건 정도 지금 거래 지금 거의 마무리거든요. 마지막 주 해봐야 뭐 한 3, 4일 정도 더 남아있는 날수의 거래량을 해서는 거래량 살려내기 힘듭니다. 규제지역 해제된다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20% 정도 거래량 상승 효과 있었어요. 그러면 500건에서 200건 정도 20% 정도 상승한다고 치면은 거래량 600건에서 많으면 600, 한 50건 요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터진다면 연초와 비교해 봤을 때도 거래가 결코 많다고 보기는 힘든 모습일 듯 합니다. 최근 일주일치 가격 상단 부분 가지고 와봤어요. 무거 위브 자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보합권의 거래들도 제법 눈에 띄고요. 유곡동 엘리넷들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 그리고 우정혁신 LH 2단지 대략 한 15% 정도, 20, 15, 15 이런 숫자 한 번씩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 송정 한양 수자인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구영지구 푸르지오 1단지 대략 한 18%? 뭐 대략 한 2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20% 정도, 나머지 바로 3억 미만의 거래들 추례하죠. 그렇게 비싼 물건이 많이 거래되지 않는다. 비싼 물건이 거래될 때는 가격이 많이 빠진 채로 거래된다. 대연더샵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보합권에 굳이 이 시장 분위기에서 굳이 보합권의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느낌 살짝 들죠. 울산 블루 마시티 2차 푸르지오 25%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신고가 있지만 그렇게 오름폭이 크진 않고 3억짜리 물건은 한 10% 정도 빠지는 이런 모습. 자, 그 다음 강변 센트럴 하이츠 50평형 대형 평형도 가격이 빠지는구나. 고점 대비 25% 정도 빠지는 모습. 전세 가격 가장 높았을 때 6억 7천. 야, 이 정도면 매매 가격이 이 정도 빠지면 전세 가격도 충분히 많이 빠진다. 그래서 최근 전세 가격은 5억인데요. 이것보다는 더 빠질 우려는 좀 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 5억을 나타냈다. 그러면 이 5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전세 5억이라는 말은 그 금리가 낮은 2년 전에 전세 10억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전세 금액 5억도 결코 싼 게 아니라 엄청나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 3억이라 그러면 야, 한창 때는 전세 금액 6억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 자, 대형 평형에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요거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아마 거래 공백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남해 푸르지오 1차 12%, 13% 정도 빠지는 모습. 나머지 3억 미만의 물건은 10에서 20% 정도 조정받는 모습. 10, 20 요런 숫자들 자주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가격이 몇 퍼센트인가요? 한 15%? 보통 20% 이상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는 크게 빠지는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규제 해제돼도 시장에는 큰 변화나 반응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규제를 풀어준 것이 오히려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자, 울산 지역은 거래량 1000건을 돌파하는 것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2019년 8월에서 9월, 10월로 넘어갈 무렵에 1000건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들, 1000건, 1500건 올라가는 그런 시점들이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다. 그래서 올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주간 실거래지수 거래량 1000건 이상 나타나면서 괜찮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했으면은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구나 이런 분위기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뭐 연거를 했다든지 나중에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든지 했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거래량 나타나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시기 때문에 혼자 내피셜로 야 그래도 괜찮아 시장 괜찮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래 분위기는 한 500건대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된다고 거래량이 2배로 늘어나는 지역은 없었어요. 먼저 규제를 해제했던 대전이나 대구 지역 살펴보시면 가격은 둘 다 규제 해제 전보다 더 많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거래량은 한 20% 정도 늘어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 해제로 인해서 1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회복하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어 보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가격 소개해드렸다시피 가격 상단 부분 몇 건 거래되고 나면 바로 3억 미만의 물건으로 떨어지잖아요. 하루에 한 15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을 때 한 대여섯 건, 한 5건 정도? 요 정도는 3억 이상이지만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다 3억 미만의 물건이었다. 그 비율이 75% 정도 되니까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6억 이상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느냐? 그래도 한 4, 50건 수준은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근래에 7월달, 8월달 거래되는 거 보면은 한 12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것보다 거래량이 3배 이상은 터져줘야지 시장 분위기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율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일반 광역시보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일반 광역시보다는 6억 이상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는 가운데 20, 30% 정도 되면은 요 직거래가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9월달 현재로는 직거래 비율이 높지는 않은 걸로 보이네요. 자, 분양권 일주일치 가격 흐름 한번 보시면은 고점 울산 GLCT 자이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1.6억 혹은 1.7억 정도 빠지는 모습. 스위첸 웰츠타워 1억 1.2억 0.5억 0.5억
이 5천만 원만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고점 대비 1억 이상 빠지는 물건들이 많다. 그러면 야, 체감이 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분양권이 가격이 올라줘야지 주변 가격도 계속 시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분양권 가격이 1억, 2억 단위로 이렇게 크게 빠져버리면은 주변 시세들도 그렇게 크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기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울산 GST 거래가 특히나 많이 눈에 띄네요. 자, 그 다음 평수가 좀 작은 것들도 빠지기는 빠지더라. 자, 국민평형 위주로 울산 GST 자이 2단지 고점 대비 1.2억, 어떤 것은 심지어 1.4억, 1억 이상 빠진다 그러면은 야, 고점에 산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 그런 정도의 고통이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듯한 모습. 뭐 예년 정도의 수준은 되는데 아무튼 6월 달부터 거래량이 꺾여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연초 대비 한번 보세요. 800건대 거래되던 것이 지금 600건대 거래. 그리고 8월 달의 거래량은 지금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세 거래, 이동 모든 것이 좀 주춤해지는 그런 시기로 갈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1억 이상 빠진 거 동그라미 치는데요. 울산 문수로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1.5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이미 2배 수준이고 향후 1년 내로 금리 과거에 한 2.5%의 전세자금 대출 받았다면 지금은 5% 정도잖아요. 근데 금리를 빅스텝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금리 인상을 몇 번 더 하게 되면 이게 7.5% 이 정도 수준이라고 치면은 2.5억일 때 전세 3억이랑 금리 7.5%일 때 1억이랑 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금리는 오를수록 전세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1억 이상 빠지는 것이 많이 보이고 전세 가격도 1억 이상이 빠지는 것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임차인들 생각보다 비싼 전세에 들어가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워낙 떠들어 제껴 사니까 전세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형국. 요 근래 5년, 6년, 최근 6년, 네, 17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올해가 전세 비율이 가장 낮기는 낮다. 그럼 월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살긴 해요. 자, 9월달 접어들면서 2021년의 전세가와 지금 차트가 맞닥뜨렸어요. 한두 달 더 지나면 2020년보다 더 낮은 전세 가격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워낙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이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빠지지 한참 더 밑으로 빠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년에 전세 가격 싸긴 정말 쌌어요. 평균 전세 가격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균 전세 가격이 1억 7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거의 지금의 모습은 한 50% 정도 상승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래도 광역시의 자존심이 있죠.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근래 들어서 좀 주춤해진다는 이런 흐름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미만의 거래 비중이 한참 더 높아질 여지가 있다. 정말 4년, 5년 전 이맘때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금리의 압박은 굉장히 무겁게 내려누리고 있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양이나 비중이나 모든 측면에서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국 금리가 다시 떨어져야지 4억 이상 비중이 올라갈 수 있지. 과연 바닥이 어디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많다 난리를 치지만 원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물론 작년보다는 많긴 해요. 근데 월등히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 오른다고 난리였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는다. 월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예년 정도 수준보다는 상회하는 정도. 그 중에서 월세가 조금 더 많고 전세는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약간 더 많은 전세 거래량을 보이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느낌은 들지 않죠. 전세 매물, 월세 매물 합쳐진 전체 임대 매물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럼 결국 물량은 정체를 보일 것이고 적체되어서 정체를 보일 것이고 가격은 조금 더 많이 조정이 있을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